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증시와 코스피,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와 캔들 차트 주봉으로 간단히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다우지수 일목균형표 빗금친 구름대는 다소 약간 완만한 상승이라고 봐야 돼요.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정배열되어 있고 주가 캔들 하루스케 후행 스팬도 정배열되어 있어 상승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환선 근처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뭐 조정이 들어왔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기준선 정도는 와야 그런 건데 지금은 앞으로 갈지 아니면 조정받을지 망설이고 있는 중입니다. 전환선 근처에서 어기적대고 있습니다. 다우지수 캔들 차트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 보면은 그런 와중에 이번 주에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냈는데 아직 5주선이 20주선 아래에 있거든요. 다음 주가 상당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게 다음 주에 밀려버리게 되면 5주선이 20주선에서 밀리는 모양이 돼서 조금 어려운 모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골든크로스 나자마자 데드크로스 나는 그런 형국이 되면 어떻게 보면 속임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우지수가 다음 주에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스닥입니다. 다 비슷해요. 나스닥도 지금 전환선 근처에서 어기적대고 있습니다. 쌍봉을 만들고 있어요. 나스닥은 여기 1800, 18,600 정도 라인이 저점인데 여기가 지지돼야 되겠죠.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기준선 근처까지 아직 조정이 안 나왔기 때문에 상승세는 유효하지만 어기적되는 건 맞습니다. 언제라도 기준선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RSI도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스닥의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 보니까 MACD는 이미 골든크로스 몇 주 된 것 같아요. 한 3주 정도 된 것 같고 만들어서 이제는 뭐 큰 하락은 없을 거다 뭐 이런 안도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봉의 5주선을 보면 까만색이 5주선인데 20주선 돌파했거든요. 캔들도 그 위에 있어서 물론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내려가더라도 상승세는 유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이 관세 이거는 거의 어떻게 보면 말폭풍 말폭탄으로 그냥 끝난 거예요. 말에 놀아난 거죠. 그럼 S&P 500 보겠습니다. S&P 500도 모든 이평선 정별돼서 상승 모양 갖추고 있는데 전환선 근처에서 어기적대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증시는 우리나라랑은 달라요. 전환선 깼다고 해서 조정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적어도 기준선 정도는 터치를 해줘야 됩니다. 전환선은 계속 터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뭐 조정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별로 좀 다른데 미국 증시는 워낙 강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뉴욕 지수도 마찬가지인데 S&P 500의 캔들 차트 주봉을 안 봤네요. 캔들 차트 주봉 보면은 나스닥과 비슷합니다. 이미 골든 크로스 만들었고 5주선이 20주선 돌파해 놓고 캔들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뉴욕 지수입니다. 뉴욕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이평선 정배열되어 있고 전환선 근처에서 머뭇거리는 RSI 살짝 내려오고 그 머뭇거리는 모습인데 이게 50 이하로 내려와야 뭐 본격적으로 조정 또는 기준선까지는 터치해야 되는데 아직은 상승세가 유효하다고 보는 게 맞아요. 캔들 차트 주봉 보겠습니다. 주봉 보면 이미 5주선이 20주선 돌파해 놓고 MACD도 골든 크로스 상태거든요. 20주선 여기서 뭐 큰 문제는 없어요. 이미 뭐 조정은 마무리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상반기 하락에 연초 하락의 최고 1등 공신이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얘도 지금 어떻게 보면 다 정배열되어 있어서 상승 모양 갖추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점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작년 하반기 내내 횡보했던 구간 4770 요 구간에 지금 진입했는데 여기가 지지가 되느냐 여기를 지금 운봉이 떨어지는 모습이 상당히 모습이 좋지 않아요. 여기가 지지되는지 풀반지수 여기 지지되는지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 보니까 4300 여기는 이탈했다가 뭐 아무 문제 없이 회복을 했는데 지금 역시 4700
여기서 보면 57로 돼 있는데 다시 그려봐야죠. 최저 라인을 좀 찍는 게 좋은데 4770 정도 됩니다. 여기가 지금 턱걸이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하이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MACD 골든크로스 만들었지만 우주선은 아직 20주선에 딱 나와 있거든요. 이 측면에서 다음 주에는 다우랑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흐름을 잘 봐야 되겠다. 미국 지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 상해종합입니다. 중국 상해종합은 계속 행보입니다. 행보하는데 RSI 떨어지면서 50 이하로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전환선 밑에 캔들이 역배열되어 있어요. 그런 상태로 있으니까 기준선까지 터치했거든요. 이건 본격적인 조정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보 중에 근데 계속 행보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행보세를 벗어날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 상태를 유지하지 않을까 싶고 MACD 보니까 계속 시그널선이 내려오면서 MACD 자체도 시그널선만 닿으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우주선 진폭을 보면 상당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변동성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우주선 자체는. 캔들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데 아직까지 방향을 정하지 않았다.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홍콩 항생입니다. 홍콩 항생도 이번에 관세 말폭풍이죠. 말폭풍은 영향이 벗어났습니다. 아무튼 세계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 막 아무 말 대잔치 하니까 좀 크게 하락했는데 이제는 뭐라고 떠들어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요. 말뿐이라는 걸 다 아는 거죠. 어쨌든 RSI 내려오고 있습니다. 행보인데 홍콩 항생도 이거는 좀 진폭이 있긴 해요. 주봉을 보면서 다시 볼게요. 홍콩 항생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 보니까 20주선만 닿으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거는 사실인데 MACD 자체도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은 MACD가 골든크로스를 만들어야 될 때긴 해요. 이렇게 상황을 보면. 그렇지만 지금까지 보면은 그냥 한 번에 반등한 적이 없거든요. 중간에 굴곡이 있습니다. 우주선을 보면 한 번씩은 떨어져요. A, B, C 이런 식으로 A, B, C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데 이번에는 워낙 세게 떨어져서 반등이 세게 나와서 지난번 상승인 것처럼 올라가지만 이게 A, B, C가 안 됐어요. A, B, C도 안 됐고 또 하나는 지금 세 번을 상승했습니다. 세 번을 상승했기 때문에 이게 네 번째 이렇게 반복한다는 것도 좀 우습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홍콩 항생은 조금 조정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 MACD를 좀 봐야 되는데 그냥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 MACD가 밑으로 밀리면서 조정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해봅니다만 제 생각일 뿐이죠. 시장을 컨트롤하는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죠. 일본 니케이입니다. 니케이도 사실 작년에 보면 작년 하반기에 계속 행보했어요. 필반 지수랑 똑같은 흐름이에요. 마찬가지로 필반 지수랑 박스권 하단 37,700을 무너뜨리면서 지금 다 그거 없던 일로 시켜놨는데 여기까지는 맞아요. 왜냐하면 관세는 영향이 없는 거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작년의 상황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바닥을 잡았느냐가 중요한데 어쨌든 박스권에서 이걸 지지할지 내려올지 머뭇거리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RSI는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관세 그렇죠. 반세 말폭풍이죠. 말폭풍의 영향은 없어졌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갈지 그거는 시장이 알아서 결정해야 되겠죠. 지금 보니까 주봉 보면 MACD는 골든크로스 상태예요. 마찬가지예요. 37,800 여기서 계속 꼬리 달면서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5주선, 20주선 딱 닿았는데 이것도 다음 주에 일본도 잘 봐야 되겠네요. 지금 60주선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거기에 밀리는 모양인데 썩 좋은 모양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관세 말폭풍이 사라졌다고 해서 무슨 호재가 생긴 건 아니니까 이거를 관세를 제거하면 그러니까 관세로 하락하기 전 상태라고 보면 이게 올라가려면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대만 지수는 필반이랑 똑같아요. 일본, 대만, 필반 똑같습니다. 똑같이 움직이고
이유는 모르지만 아무튼 똑같이 움직이고. 그렇지만 대만은 22,000 여기가 박스권 하단인데 여기를 도달을 못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고개를 숙이고 있거든요. 아직 뭐 기준선 닿지는 않았으니까 RSI 내려오고 있고, 이걸 보면은 좀 이렇게 녹록하지는 않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만의 지금 박스권 지지 라인 보면은 22,000과 뭐 28,800 여기 선을 한번 그어봤는데 22,000을 닿지도 못했어요. 대만은. 그리고 20주선을 돌파도 못했고 5주선이 아직 올라오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MACD가 딱 다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요거를 돌파를 못한다고 하면, 밑으로 내려온다면 증시 조정이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게임인 거죠. 베트남입니다. 베트남도 관세 말폭풍 이전에 상승을 시도했는데 그 자리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게 상승을 할 건지는 이제 여기 지지를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아마 이게 상승세는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들어요. RSI는 과열권에서 내려오는데 캔들 차트 주봉을 볼게요. 주봉 보면은 이게 1299 여기가 지금 횡보한 라인의 고점 라인, 지지 저항 라인인데 여기를 돌파해 버렸어요. 1299 그리고 아래 꼬리를 좀 달고 있거든. 뭐 위에도 꼬리가 있긴 한데 MACD 골든 크로스고 5주선, 20주선 돌파해 놓고 여러 가지로 보면 베트남 지수는 상승하는 거 아니냐, 상승장으로 진입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인도입니다. 인도가 이번에 하락하다가 그렇죠. 관세 때문에 바닥을 잡은 그런, 관세 때문에 잡은 건지 아니면 바닥을 잡으려고 한 건지 모르지만 그 와중에 바닥을 잡은 척을 했어요. 아직 머뭇거리고 있는데 주봉을 볼게요. 캔들 차트 주봉 보겠습니다. 주봉 보니까 골든크로스 만들고 완전히 턴을 했네요. 지금 그래서 거의 90% 정도 상승세로 턴을 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보는 게 맞고, 이제는 뭐 웬만큼 상승 마디가 있기 때문에 상승으로 턴해도 조정은 나오거든요. 20주선과 만나는 조정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5주선 깨면 조심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인도 증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상승으로 턴한 거 아니냐. 어, 확실한 거는 이제 20주선 지지받고 올라가야 그때 확실해지는데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브라질 보베스파는 3번 상승했네요. 그리고 전환선 깼고 좀 난폭하게 움직이니까 RSI도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50 근처까지 내려오고. 캔들 차트 주봉 볼게요. 주봉 보면 브라질 보베스파는 크게 보면 박스권이에요. 지수가 워낙 높은데 12만 뭐 이러는데 12만이 하단, 13만 8천, 14만 정도가 상단 이러는데 지금 상단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 되고 정상적인 흐름은 내려가야 되고 꼭지 달고 내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 내려가고 올라가면 뭐 상승으로 전환하는 건데 어쨌든 지금까지 패턴으로는 내려가야 정상인데 일단은 한번 조정을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호주입니다. 호주가 다우랑 비슷하게 움직였었어요. 떨어지기 전에. 근데 지금은 아직은 전환선도 안 깼네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결국 조정은 받을 수 있겠지만 이런 상태라면 계속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요. 호주가 상승세로 전환이 되나요? 캔들 차트 주봉 보면 5주선, 20주선 이미 돌파했고 아직 뭐 고점 돌파는 못했지만 아직은 기세가 죽지 않았습니다. 기세가 죽지 않아서 호주는 뭐 흐름이 괜찮네요. 영국입니다. 영국도 아직 전환선을 뭐 크게 깨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깨거나 그러진 않았고 원래 이 관세 전에는 관세 이슈 전에는 상승세였거든요. 거기까지 올라왔는데 고점 돌파하면 상승세로 돌파 진행되는 건데 MACD 보니까 이미 골든 크로스고 5주선도 20주선 위에 있고 캔들도 살아 있어서 아직 상승세는 유효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독일 닥스입니다. 독일 닥스는 이미 고점 돌파해서 상승인 거죠. 상승인데 조금 고개를, 전환선 아직 안 깼지만 고개를 좀 숙이고 있는데 고개를 숙였는데 뭐 얘가
떨어진다 이건 아니죠. 지금 상승세 있으니까 잘 봐야죠.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 보니까 MACD 골든 크로스 20주선, 5주선, 캔들까지 정배열되어 있습니다. 약간 캔들이 다소 꼭지 모양은 갖고 있지만 5주선 깨기 전까지는 상승은 유효하겠다. 위에는 저 유로스톡 50은 어떨까요? 유로스톡 50은 또 마찬가지예요.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RSI가 50 이하로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 50 이하로 내려오긴 했는데 아마 프랑스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프랑스 카크가 약해서 박스권을 아직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캔들 차트 주봉 보니까 일단 골든 크로스는 만들었는데 다소 5주선이 좀 어기적되는 모습이 나오네요. 계속 고점을 만드는 모습,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프랑스 까크 때문이죠. 프랑스 까크가 이게 워낙 하락세에 있었는데 이번에 반등도 시원찮습니다. 어쨌든 박스권, 위에 박스권, 하락 전에 박스권은 돌파를 못하고 무너지고 있거든요. 대만이랑 좀 비슷하게 무너지고 있는데 보니까 프랑스 까크는 20주선도 돌파를 못하고 음봉이 떨어지면서 좋지 않은 모습이 이어지고 있네요. 자칫 잘못하면 하락으로 들어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럽도 국가별로 갈릴 수가 있겠네요. 프랑스까지 봤으면 마지막으로 코스피인데 코스피 종합 일목균형 별봉 차트입니다. 코스피 종합은 지금 보니까 모양은 세계에서 제일 강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강하고 1등이고 지금 전환선 한참 멀리 떨어져 캔들이 있잖아요. 1등입니다. 일단 상승세에 있다 이렇게 보이고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도 지금 5주선, 20주선 살아있고 MACD도 데드크로스 났다가 바로 골든크로스 소기명 하락인 것처럼 보이는 상승세 있고 캔들도 상당히 섰잖아요. 그래서 코스피가 일단 세계 1등으로 우뚝 섰습니다. 앞으로 코스피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관세 이슈로 인해서 제일 혜택받은 증시는 코스피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미국 증시는 일단 반등을 했는데 워낙에 사실 미국 증시는 가격이 높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상승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 고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 고점 근처에서 다들 머뭇거리고 있고 다우지수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우지수가 아직 20주선을 돌파를 못해 상당히 약해요. 다우지수가 어떻게 보면 저항대 근처에서 밀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반지수도 사실상 저항대에서 머뭇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어렵고 그거를 일본하고 대만은 따라가고 있습니다. 일본하고 대만은 얘네들도 많이 올랐었으니까 거기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데는 베트남, 인도 이런 데는 거의 상승세로 진입을 한 것 같아요. 호주도 괜찮고 영국, 독일까지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좀 갈리고 있습니다. 갈리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은 여전히 보면 횡보예요. 중국은 여전히 횡보고 그래서 중국이 이번에 미국의 상대니까 이게 쉽진 않겠죠. 어쨌든 중국은 여전히 횡보고 그 와중에 지금 혜택받은 증시 베트남은 원래 상승으로 가려고 했으니까 상승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그 와중에 코스피가 이번 관세 폭풍에 엄청난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코스피하고 인도 증시가 혜택을 받은 것 같은데 이 와중에 상승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올해는 코스피가 일단은 1등을 했으니까 지금 1등 하고 있으니까 올해 하반기 내내 1등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걸로 마칠게요.